정치인의 눈으로 여의도 국회 움직임을 통찰력 있게 꿰뚫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인사이트, 줄여서 여의도 인사인데요.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 민주당에서 사실 경선이 마무리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3차 슈퍼위크까지 지금 끝났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가 최종 누적 득표율 50.29%를 기록하면서 최종 후보로 결정이 됐는데요. 네. 이 턱걸이 과반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민주당이 좀 내용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일단 총평부터 먼저 좀 듣고 싶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께서 말씀해 주실래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일이 지금 어젯밤에 벌어진 거죠. 네. 저도 그냥 많이 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이제 그 결론 발표를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총체적인 50.29%도 그렇지만 3차 선거인단에서 62% 대 28%. 네. 이건 하프 게임을 넘어서거든요. 네. 이런 결과를 저도 예상을 못했지만 우리 캠프 아무도 이낙연 캠프 아무도 예상을 못했고. 그래요. 전체 당이 예상을 못했습니다.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62대 28이라는 게 뭐가 좀 계산이 잘못된 건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리고 이제 모집단은 작지만요. 그 제외 선거인단이 있습니다. 그 제외 그 투표가 가능해지면서 정당들도 제외 선거인단을 모집하는데 거기서도 55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뭐가 이게 혹시 잘못된 건가 하고 귀를 의심할 정도였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합산을 하다가 보니까 50.29라는 게 나오고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당이 무효시킨 사퇴 후보 2분, 정세균, 김두관 2분의 표가 28,000표 정도가 무효됐는데 이게 이제 49.9% 이하면은 결선 투표를 하기로 돼 있잖아요. 예. 이게 4,200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8,000표를 잘 처리했더라면 원칙대로 처리했더라면 이건 무조건 결선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돼가지고 어젯밤에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 난리 속에 그 비가 좀 왔습니다. 어제 지지자들이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이 잠실에서 여의도까지 이동을 해가지고 집회를 하고 긴급회의를 저희들도 하고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오전까지도 긴급회의를 하고 이렇게 돼서 지금 걷잡을 수 없는 내용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 조금 더 좀 자세하게 하고요. 네. 네, 오신환 전 의원께서 총평을 먼저 좀 해주시죠. 지금 이제 민주당의 경선에 대한 득표율이나 과정들은 신 의원님께서 상세히 말씀하셨고요. 이제 제3자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결선 투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관건이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반전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지. 근데 이제 딱 그 부분의 경계에서 턱걸이가 된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양쪽의 입장이 좀 첨예하고 제3자인 제가 봐도 그 분모에 있는 그 표본 자체를 기존에 이미 투표한 행위 자체를 무효화하는 그런 것이 조금 이례적이고 잘 객관적이진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 어쨌든 당원 당규 해석에 대한 부분은 민주당 내 문제니까 제가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래서 이게 보이는 라디오인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1954년도에 4.4 오입 사건이 있을 때 아시다시피 203명의 재적 국회의원 중에 135명이 찬성을 했단 말이죠. 예. 근데 136명이 돼야 결과적으로 이게 3분의 2의 표결 찬성이 통과가 되는데 그때 0.33이라고 하는 것을 4.4 오입해갖고 버림으로 인해서 결국엔 135명이 통과가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공교롭게도 민주당이 그 무효표를 분모에서 빼는 그 행위 자체는 그 당시에도 무효표가 한 표가 있었어요. 예. 예, 1954년도에도. 그러면 이 재적을 무효표를 빼게 되면 재적을 202명으로 놓고서
계산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135명이면 충족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사사오입이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건데 그거에 대한 해석이 양 진영이 지금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 것이고 이낙연 후보의 지지층들은 사실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큰 내용으로 가고 이걸 어떻게 당이 수습할지가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걱정스럽기는 해요. 쉽게 결론이 나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그 송영길 대표는 이미 사실 경선룰 문제는 정리가 된 것으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끝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던데. 이 문제가 예. 9월 16일에 그러니까 벌써 한 달도 전에요. 당에 그 공문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2번 최고위원회의를 했습니다. 네. 그때 언론 주목을 별로 많이 받지는 않았는데 네. 이 문제를 지금 논의를 한 거예요. 무효표로 해버리는 게 분모에서 빼버리는 게 그 정세균 후보 그 사퇴 이유잖아요. 그때죠. 예. 그래서 이게 좀 이 규정을 지금은 이제 그 규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특별당규 59조라는데 후보자 사퇴 규정에 있는데 이 규정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다. 네. 틀렸다. 그때 이제 정세균 후보가 사퇴를 하니까 분모에서 빼버렸거든요. 근데 그때가 이제 2만 표가 넘게 득표를 했기 때문에 좀 크잖아요.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때 최고위원회가 이상한 결정을 했어요. 규정에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 규정에는 문제가 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 제기했던 건 규정에도 문제가 있고 해석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해석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얘기가 없고 규정을 고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를 인정을 하고 후보들은 더 이상 사퇴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뒷부분은 후보들이 사퇴하는 걸 뭐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건 뭐 별로 의미가 없는 건데 규정을 고치지 못한 과실이 있다라는 것은까지는 인정을 했는데 우리들 생각으로는 해석을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 현재 규정을 가지고도 분모에서 빼는 건 맞지 않다. 왜 그러냐? 그것은 공직선거법이 그렇게 돼 있질 않다. 후보가 사퇴하거나 후보가 사망하거나 다치거나 이랬을 때 더 이상 공직을 수행할 수 없는 선출직이 됐을 때 그런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많지는 않지만요. 그럴 때 그걸 무효표로 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건 이미 투표 행위가 이루어진 투표는 가령 이 경우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령 정세균, 김두관 두 분에게 던져진 표가 2만 8천 표 정도가 있는데 이건 정세균 것도 김두관 것도 아니고 민주당 것도 아니고 투표를 한 그 사람들 것도 아닙니다. 그때 그 당시에 투표를 한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걸 근데 무효로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렇지 않다. 이제 이재명 캠프 쪽 박주민 의원의 경우에는 이전에도 사실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똑같이 같은 방식으로 처리했다. 뭐 이전에 과거에 그 민주당 대선 경선 있었던 그런 이제 전례들도 있었다. 전례는 있었는데 예. 그 전례는 찾아보니까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전례가 잘못된 거다. 그러면은 그 차라리 그때 정세균 후보 쪽 표가 문제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 더 이상 경선하면 안 된다. 강하게 그때 어필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는 뭐 50.29라는 것을 생각을 못 했고요. 뭐 많이 질 거기 때문에 무슨 뭐 몇천 표, 몇만 표 가지고 이런 상황이 될 걸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경선 중단 요구라는 것은 그건 엄청난 겁니다. 네. 그렇게 이런 엄청난 일을 할 만큼의 상황이 오겠느냐라고 생각을 한 거고 최고위원회가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읍소를 한 거죠. 그런데 최고위원회가 앞에 부분 과실을 인정하면서 뒤에 부분 해석을 잘해서 이걸 잡아달라는 데 대해서는 가타부터 얘기를 안 하고 하다가 이게 50.29라는 사택 엄청난 사안이 터져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경험상 보면요. 이게 당내에서의 당원 당규 해석으로 양 진영이 갈등을 빚고 싸우기 시작하면
국민들의 민심이 이반됩니다. 네.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꼴사납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네. 걱정스럽기는 해요. 근데 오늘 그 김종민 의원이 이제 뭐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과거의 사례는 결선 투표 제도가 없을 때의 사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결선 그렇죠. 투표라는 것이 지금 결국에는 과반 이상의 득표를 했을 때 그 결선 투표를 못 했을 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사례가 한 번도 없을 때 그것을 분모에서 뺐던 것이고 네. 지금의 경우는 다르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넣었을 때 뺐을 때가 지금 결선 투표에 가느냐 마느냐라 그 경계에 딱 걸려 있는 이런 사례가 이례적으로 처음 있었던 일이니까 네. 사실상 이낙연 후보 측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용하기가 어려운 딱 거기에 걸린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냥 55% 원래 예상대로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이겼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슨 4,000표 정도 그 28,000표죠. 합치면 28,000표를 분모해서 뺐어도 뭐 1, 2% 차이니까 영향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다 그냥 수긍을 했을 텐데 그냥 지금 넘어갔겠죠. 그렇지 못하는 상황에 딱 걸려서 제가 봐서는 민주당이 참 이게 정말 어려운 상황에 지금 딱 걸려 있다. 그러니까 3차 선거인단이 62대 28이라는 이런 엄청난 격차가 나올 줄을 아무도 예상을 못했고 이건 글쎄 하느님이 계시다면 하느님도 아마 이거 예상하지 못한 숫자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저 내용이 저는 쉽게 네. 가라앉을 것 같지 않아요. 정말. 아니 근데 그거는 제가 신경민 위원님께 네. 여쭤보려고 했던 질문이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은 어떻게 이낙연 캠프 쪽에서 앞으로 반응하느냐 이거에 따라 지금 다른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축하 메시지까지 나온 상황인데 만약에 못 받아들인다고 하면 경선 불복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은 불복이 아니고 예. 이의 신청이다. 지금은 이제 그런데요. 이제 만약에 지금 현재 송영길 대표가 하는 거 보면은 뭐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인지 캠프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 입장은 무엇인지가 궁금하거든요. 글쎄 이제 송영길 지휘부가 계속 이렇게 쳐다볼 생각을 요즘 말로 일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네. 그건 이제 좀 그때 가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지지자들이 지금 격앙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이렇게 되면 송 대표 체제가 이렇다 그러면은 지금 사법부로 가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지지자들이. 근데 그 지지자들을 저희들이 글쎄 뭐 어떻게 만류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 이것은 지금 공직선거법에 관련된 것이고 선거법상은 이렇게 해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사법부로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나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건 이낙연 대표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유권자는 이걸 사법부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건 지금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일을 결국은 법률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얘기가 우리가 뭘 컨트롤하거나 옆에서 이것을 제어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쪽으로 비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스럽죠. 근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십시오. 이게 민주당 내부의 문제고 네. 또 그 진영 간의 절차적인 완결성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뭐 당의 지도부는 이미 선언을 하긴 했지만 한쪽 진영에 거의 40% 가까운 지지를 받은 한쪽 후보가 그걸 동의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이재명 후보를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어떻게 국민의힘 쪽에서 바라볼 때도. 왜냐하면 그 내부에서 뭔가 완결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결국에는 이 4.4.5입의 그 반쪽 후보가 되는 그런 후보가 탄생이 된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대장동 사건으로 인해서 이것이 계속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그 중심에 있는 후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이 추후에 어떻게 어쨌든 후보가 되는 과정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종결될지 또 한쪽 축에서는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
계속 지금 턱밑까지 와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어떻게 앞으로 파장이 계속 일어날지 이 부분도 굉장히 큰 관심거리입니다. 근데 이게 좀 민주당 당내이기도 하고 또 이낙연 캠프에서 직책을 맡고 계시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좀 양해를 구하고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은 당 지도부가 결단하지 않으면 원팀 되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건 뭐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게 이제 지금은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 하지만 만약에 국민의힘 쪽이나 국민들이 저렇게 정통성,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나오면 당 지도부도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을 해서 다시 한번 쳐다봐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처럼 막무가내로 이미 어저께 얘기는 끝났다 이렇게 가는 건 굉장히 정치적이지 못한 거죠. 일단 이건 뭐 그렇게 이걸 지금 법적으로 풀어가야 된다고 보는 측이 존재하는 한 이 문제는 법률적으로 또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기까지를 막아주려면은 정치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되는데요. 지금 송영길 대표가 저렇게 막무가내로 그러면은 당내에서도 벌써 송 대표를 비난하고 지탄하는 발언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당 지도부가 결단하지 않으면 뭐 법률적인 문제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내 뭐 지금 지도부하고 당 선관위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일 것 같네요. 지금 뭐 결정할 수 있는 금방 그렇게 하루 이틀 사이에 끝날 일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논란이 됐던 배경에 두 분께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3차 슈퍼위크 그러니까 선거인단 투표에서 결국은 이제 이 문제가 발단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1, 2차 슈퍼위크하고 정반대로 사실 경기도하고 서울 권리당원 대의원 투표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50% 이상 과반 넘어섰어요. 그렇죠. 근데 일반 당원과 일반 국민 선거인단 투표에서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60% 넘는 이재명 지사의 거의 더블 스코어에 가까운 득표를 얻은 거 아닙니까? 더블 스코어를 넘어섰죠. 그러니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는지. 왜냐하면 이거는 이재명 지사가 앞으로 당내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대장동 문제하고 관련이 돼 있다 그러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목이 아닐까 싶거든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이제 저도 뭐 여러 가지 해석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다 맞지 않고요. 사실 제일 정확한 답은 뭐 현재로서 정확하게 모른다인데 일단은 투표율이 엄청 높았고요. 그리고 모집단이 지금 있는 캠프 사람들이 모집을 한 숫자를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1차, 2차 그 선거인단 모집을 하면서 사실 캠프의 그 정력을 거의 다 소진했거든요. 그래서 3차 선거인단은 어떻게 보면은 자발적인 그 집단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민주당 선거인단 들어가자 뭐 이런 그 소규모의 커뮤니티들이 들어오고 또 뭐 일가 친척 친구 뭐 이렇게 해서 들어오고 해가지고 캠프에 어떻게 보면 동력이 상실된 상황에서 들어온 집단이고요. 투표율이 80% 이것도 생각도 못한 거고요. 거기에 이제 대장동이라는 외생 변수가 계속 굴러가면서 이재명 지사가 대응을 이상하게 한 거예요. 무슨 노벨 비유를 하질 않나. 안전하고 대통령 비유를 하지 않나. 사실은 이재명 지사의 책임임이 너무나 분명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사가 제대로 대응을 못한 거죠. 그게 여론에 반영이 됐다. 그것이 이제 이 사람들이 들어온 시점은 추석 전입니다. 9월 1일부터 14일 사이에. 추석 전에 들어왔고요. 이제 그 뒤에 10월 달이 들어서면서 막 대장동이 급하게 돌아가기 시작했고 그 급기야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이 됐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거 심상치 않은데 누구의 눈에도 그렇게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게 대장동 문제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오신환 전 의원님께 보시는 입장에서 어떤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 듣고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일단은 당원 선거인단이나 그 이전에 2차 슈퍼위크 이전에도 투표의 그 추세와 전혀 반하는
아까 말한 더블 스코어 이상의 62대 28의 결과가 나온 것은 정말 좀 충격적이죠. 그리고 그것이 달리 설명이 안 돼요. 지금에 벌어지고 있는 대장동 사건이 그 국민선거인단의 민심에 반영이 된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원들, 이 강성 지지층이 있는 당원들은 이미 어느 정도 표심에 자기들의 마음을 결정한 상황이긴 하지만 네. 오픈해서 모아온 그 자발적이든 아니면 비자발적이든 모아진 그 국민선거인단의 경우는 그 과정의 흐름 속에서 투표하면서 마음을 결정해가는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 한 중심에 대장동 사건이 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그 예측하지 못한 그 논란 투표 결과 때문에 더더군다나 미련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결선 투표를 가게 되면 정말 반전으로 뒤집을 수 있는 그 계기를 사실은 국민 3차 선거인단에서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이재명 지사에 대한 책임, 그 거짓과 위선으로 계속 회피하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네. 저는 국민들이 특히 이제 중도 성향에 있는 그 국민선거인단의 그 투표권자들이 결과적으로 제2의 조국 사태를 본 것처럼 그렇게 투표가 진행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야 돼가지고요. 네. 일단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의도 인싸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난주 금요일 대선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하고 본경선 일정에 이제 돌입을 했는데요. 4위로 누가 들어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큰 관심사였는데 원희룡 전 지사 이 예측한 사람이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들어갔어요. 어떻게 아니, 아무리 관심이 컸어도 저 결선 투표 가는 것만큼 관심이 컸겠습니까마는 네. 어쨌든 8명에서 4명으로 압축될 때 원희룡 후보가 4등으로 이제 왔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죠. 저희는 어쨌든 결과는 발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네. 근데 그 계속 여론조사가 발표될 때마다 그 여론조사의 격차는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나머지 지금 탈락한 후보들과의 격차도 다만 이제 원희룡 지사가 6차 토론회 때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선명한 각을 세움으로 인해서 본인의 존재감을 조금 더 부각시켰다라는 측면이 있고 또 초기에 윤석열 후보와 그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속에서 다소 이상한 흐름에 우왕좌왕한 원희룡의 모습을 봤었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중심을 잡고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중도 그리고 좀 개혁적인 이미지들을 다시 회복하면서 그것에 대한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도지사도 하고 또 3선의 국회의원을 했던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 속에서 굉장히 선명하게 자기를 표출하면서 후반전에 그런 것들이 많이 부각된 측면에서 좋은 결과를 낳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 뭐 다운 투표 비율이 본경선으로 지금 들어갔을 때는 50%까지 반영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규로 가입한 당원들이 어떤 표심을 보이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켜보시는 입장에서 신경민 전 의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원희룡을 우리들도 예상을 못했고 네. 지금 아마 대부분의 당내외 사람들이 다 예상을 못했는데 원희룡 전 지사가 딱 들어가는 걸 보고 국민의힘 경선은 조금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구나라는 저는 평가를 합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나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잘된 인선이 아닌가 결과가 뭐 잘된 거 아닌가. 다른 분들도 물론 장기는 있지만은 저는 하의원이 됐으면 토론은 재미있어지겠다라는 평을 그 당시에 했는데 토론은 재미있어지겠지만 뭐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겼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이제 원희룡 지사가 뭐 자기는 깨끗하고 또 뭐 이재명의 뭐 하여튼 선봉으로 나서서 이재명을 격파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능력도 되고 그랬다 해서 저희 당으로 우리 당으로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썩
유리한 네. 초이스는 아닌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정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환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예. 그 마지막 발언이시기도 할 것 같은데 좀 앞으로 어떤 부분들이 쟁점이 될 것 같은지 그거랑 같이 해서 말씀해 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지난 이준석 당대표 선거 6.12 전당대회 때 28만 명이 투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요번에 2차 컷오프에서 4명으로 압축될 때 38만 명이 투표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파이널로 한 명을 뽑을 때는 56만 명이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게 18만 명이 늘어난 거죠. 근데 그중에 한 7만 명이 서울 경기도에서 늘어난 당원들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사이에 이 18만 명이 늘어난 이 투표권자 한 번 이상의 당비를 납부하는 이런 당비 납부 당원들인데 이 서울 경기 인천 쪽에 이 특히 청년들이 많이 유입돼 있는 이 당원들이 어떻게 투표할지 이것이 관건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여의도 인싸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